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공개 답변을 드리는 명쾌한 Q&A 시간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했고 알러지 치료가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불편해져서 다시 알러지 검사를 해봤더니 알러지 치료를 다 했던 항목인데 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러지가 재발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러지가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명쾌한 체원장이 진단을 잘못했던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물어보질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분도 계실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오늘 Q&A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을 먼저 말해볼게요. 명쾌한 체원장이 아마 진단을 잘못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했고 확인했었는데 알러지가 없다고 근육반응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알러지 치료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근육반응 검사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병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가 그날부터 근육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더니 오늘은 괜찮대요. 오늘은 알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 잘 됐네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자기 근육의 반응을 보면서 상황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팔에 힘이 들어가고 정상이었는데 왜 또 시간이 지나니까 팔에 힘이 다시 떨어지고 알러지 양성 반응이 나오냐 그 말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알러지가 있다 없다를 뇌가 판단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육반응 검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TI 검사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MBTI는 선호하는 세계, 인식 형태, 판단 기준, 생활 양식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2가지로 지표를 나눠서 진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세상과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냐 그것을 놓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기준을 나누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언제나 I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언제나 내향적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언제는 I라고 하고 언제는 E라고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자주 바뀝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점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외향적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E가 51%입니다. I가 49%니까 딱 2%.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MBTI 검사상으로 I와 E의 중간이라는 MBTI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I든 E든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하니까 그날 우리 사모님은 E 51%로 외향적 인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가 아니라 2% 정도는 그 당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상 아실 거예요. 그날 어떻게 기분이 좀 그래서 MBTI 진단을 할 때 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MBTI가 바뀌어버렸네요. 난데없이 오늘은 I형 인간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치를 보면 I가 51%로 바뀐 것 뿐입니다. 2% 차이일 뿐인데 성격이 바뀐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근육반응 검사도 Yes or N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의 검사입니다. 알러지를 치료하고 결과값을 물어보는데 알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뇌가 뭔가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근육반응으로 결과값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답을 받지만 이것이 90대 10인 상황의 결과값인지 51대 49인지 50.1대 49.9인지 알러지가 있니 없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검사를 더 했어야 되죠. 근데 매번 그렇게 마냥 체크하진 않거든요. 일단 그 당시에 51대 49로 알러지가 음성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렇다면 제가 알러지가 치료됐네요.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너무 근소한 차이다, 약간 불안하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더라면 알러지 음성이라고 근육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느낌이 좀 그래서 한 번만 더 치료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부담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니 알러지 음성이라는데 나왔다는데 왜 한 번 더 치료하려고 해? 공짜로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 양반이 아주 돈 벌려고 환장을 했네.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1대 49.9 상황이 너무 명확하게 많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웬만하면 더 치료를 권하지 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약간의 차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9.9대 50.1 상황으로 바뀌고 나면 치료가 다 된 아이템인데 갑자기 알러지 양성이라고 하더니 또 치료하라고 하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알러지가 재발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러지 치료라는 분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뭐라고 정의하는지가 향후에 많은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재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명쾌한 한의원 옆집에 치과가 있길래 제가 치과의 예를 자주 드는데요. 치과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치과에 가서 지난번에 치료했던 그 치아 또 아픈데요. 재발한 거죠. 원장님이 지난번에 치료를 잘못했으니까 재발하는 게 아닙니까?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솔직히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치아 이미 신경치료까지 하고 많이 약한 상태인데 양치를 제때 안 했습니다. 치실도 안 썼습니다. 가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치과 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잘못 치료해서 재발한 거잖아요. 제대로 치료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치과 원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저도 딱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셀프 변명을 하는 중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받는 주체는 여러분의 뇌입니다. 사람마다 뇌에 새겨져 있는 시냅스, 뇌의 배선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격이고 마음이고 기억인데요. 알러지 치료는 사람에 따라, 알러겐에 따라 그 반응과 치료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알러지가 100% 치료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치료할 때마다 1%씩 변하기도 합니다. 매번 다릅니다. 어떤 달은 25% 혹은 30%, 어떤 달은 정말 10%도 안 되는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아이템마다 다른 거예요.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율이 0%였는데 치료율 50%를 넘기면 알러지 근육 반응 검사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근육 반응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하는 주체는 환자분의 뇌입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이 알러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몸의 에너지, 경락이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가 50%, 즉 50점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뇌는 치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50%가 넘고서 왜 다시 50% 미만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런 패턴을 보이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이 끝났고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알러지는 불안감, 걱정, 근심, 공포감,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불안과 걱정의 에너지 자체가 알러지입니다. 불안감이 심한 분들, 괜찮아 이제 나아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리 설득해도 또 불안감이 올라오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알러겐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뇌의 시냅스 배선을 바꿔놨지만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뇌 가소성의 원리는 알러지를 치료하고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치료를 해놨는데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존의 편한 길, 예전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이고 매일 의심하고 전전긍긍했던 그쪽 길이 편하다면 그런 불안한 생각과 습관을 자꾸 반복해서 쓸수록 치료율 50% 이상으로 올려놨던 점수가 깎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컷 치료를 해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뇌의 시냅스를 재편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라고 하더니만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기르라고 이렇게 한가득 영상을 찍어놓고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존에서는 양치를 안 하면 썩는다, 너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치과를 올 일이 없지, 양치 안 하는 습관이 안 바뀌면 치과를 또 오게 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중입니다. 알러지 치료 후에 다시 양성이 나왔다면 치료를 완료했던 그 당시에 치료율이 50%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당시에 지적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한 치료의 고리를 뇌가 잘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적 내부적 충격으로 다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51대 49에서 왜 60대 45로 점수가 좋아지지 못하고 왜 점수가 깎여서 알러지 양성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흐릅니다. 새 것은 헌 것이 되고 새 깨달음은 헌 깨달음이 되고 가슴 떨리고 기뻤던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빛바랜 추억이 되는 것이 인간사가 흘러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약했던 시냅스가 다시 풀려서 뇌가 재차 치료를 해서 치료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강하게 해주길 원한다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그것을 거꾸로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의 힘,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알러지 치료가 잘 되었다면 그것은 평생 유지가 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51%와 49%는 겨우 2%의 차이인데 50.1%와 49.9%는 겨우 0.2%의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50점입니다. 그래서 50.1점은 합격입니다. 입학식에 가보면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보면 내 책상이 있어요. 차를 타고 당당하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9점은 불합격입니다. 꿈꾸던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고작 0.2점 차이인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2%, 0.2%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많게는 수십 번의 치료를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분들은 그 기간 내내 명연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49.9%에서 51%가 되면 그 불편감이 싹 사라지고 환자분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알러지 반응이 사라지거든요.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라서 유감입니다. 환자분이 간절히 원하시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의 뇌의 평가, 뇌의 판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 때로는 0.2%의 차이지만 단순히 팔의 힘이 세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증상에 시달리거나 확 좋아집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아주 불편하다 편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불편감이 많이 올라왔을 때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뜨는 항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치료를 완료한 항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치료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가 증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가을 꽃가루 때문에 비염 증상이 생겼는데 가을 꽃가루는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었다거나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서 이사를 가서 직장을 옮겨서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을 타서 차를 바꿔서 새로 올라오는 알러지일 수도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새로 시작했거나 알러지 검사를 안 받아본 영양제를 새로 구매해서 먹고 있다던가 하는 새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어떤 알러겐의 알러지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로 상담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명쾌한 체원장과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불편한 것이 있는데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죄송하고요. 힘든 것이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로 유튜브나 댓글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1대1로 개인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